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상상 이상으로 노동을 많이 합니다. 몸의 각 부분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10,000리터의 피를 걷어들이고 또 다시 펌프질해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 아이에게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샘물아동병원 박종 원장과 함께 소아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 부모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소아 심장 세부 전문의 박종 원장과 함께 부모가 알아야 할 심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겉으로 좀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영유아 때나 그다음에 네. 소아기 때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영유아 때는 말을 못하고 증상을 못하니까 엄마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장 발육이 좀 늦어집니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지고 빠는 힘이 좀 작죠. 네. 우유를 좀 적게 빨게 되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보채입니다. 감기 증상도 없는 것 같은데 보채고. 좀 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잦은 이제 호흡기 감염,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얘기죠. 감기 자주 걸리고 아기가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파요. 또 복통을 호소할, 장염이 아닌데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뛰어놀 때 좀 조금만 뛰어놀았는데 입술이 약간 파래지면서 쉰다거나 이럴 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심장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많은 것은 심박수하고 네. 호흡수를 집에서 꼭 재보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에 일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재면 좋고요. 그래서 호흡수하고 심박수를 재는데 대개 1분치를 재야 되는데요. 애기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1분치를 다지시고 네. 그다음에 평소에 건강할 때는 15초를 재가지고 예. 곱하기 4를 해서 일기를 써서 측정을 하다가 편차가 아주 높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측정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혈압을 재면 아무래도 어린이랑 어른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혈압계들이 각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대개 노인, 어머니, 아버지들 재는 혈압계들인데요. 어른치를 재는 것하고는 좀 혈압대 넓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넓이가 아기 이 상완 두께의 지름의 한 125%에서 155% 사이를 재면 되는데요. 네. 어른치로 만약에 재게 되면 좀 낮게 나오고요. 그다음 좁은 125%가 아닌 한 110%짜리로 이렇게 너무 작은 걸로 재게 되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네요. 심박수랑 호흡이랑 또 체온 말고 체크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되게 영유아 때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예. 아기 그 늑간이 쏙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상당히 지금 호흡 곤란증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늑간이 함몰될 정도로 이렇게 한다거나 좀 큰 아기들이 이 손이 좀 곤봉 모양으로 예. 이 손톱 부분이 두꺼워졌다거나 이런 것들을면서 정색증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기절을 좀 자주 한다거나 예. 일어날 때 조금 어지러워서 좀 핑 돈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아이가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나요? 제일 많은 검사가 일반적으로는 청진이 되겠습니다. 청진. 네. 청진, 그다음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심전도,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 등이 있는데요. 예. 청진상에서 좀 약간 성인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피가 거꾸로 돕니다. 그 이유는 그 엄마가 숨을 쉬어서 아기한테 태아 속에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기 피가 정상 성인에서는
이 폐로 갔다가 거기서 산소를 교환을 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이중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네. 그런데 엄마가 신선한 피를 넣어주니까 굳이 폐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 속에 있을 때는 태아는 폐 속에가 물이 차 있습니다. 예. 쓸모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폐로 들어가는 장치들을 다 막아야 돼요. 폐로 못 가게 막고 다른 구멍을 이 바이패스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중 장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폐동맥을 막아야 돼요. 예. 근데 이 폐동맥 분지가 늦게 이제 태어나면 다시 또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잡음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이 본회 초음파를 의뢰를 이제 많이 하면 예. 거의 90%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개인 병원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큰 병원 가십시오 했을 때 애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거의 10% 미만이고 거의 90%가 그런 잡음들이죠. 예, 그런 것을 무해성 심잡음이라고요. 그 외에도 이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제 초음파 막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이 얼마나 부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간혹 심장의 위치가 왼쪽에 원래 심장이 있는데 오른쪽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을 맞았는데 살아나서 적을 맞아요. 쳐부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거꾸로 장기는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맹장 같은 걸 놓치게 되면 맹장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이 아파서 왔는데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초진 이제 젊은 의사들이 잘 모르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맹장이 아닌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맹장이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맹장이 왼쪽으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심장의 위치도 아주 중요하고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것도 중요하고 예. 심전도도 중요하게 아유,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이제는 소아의 심장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선천성 소아심장병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선천성 소아심장병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태아 심창 초음파를 산부인과에서 엄청 하게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미리서 산전 진찰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요. 그리고 아기가 나와서도 잘 살 수 있는 단순 선천 심장병만 이게 출산을 시키기 때문에 예. 복잡한 기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심장 기형은 이 심방 중격 결성증이나 심실 중격 견솔증이나 그다음에 동맥관 개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미 어려운 것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와서 예. 쉽게 수술이 가능하고 아, 그래요? 또 시술도 가능합니다. 시술 요즘에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도자,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철심 같은 걸 넣어서 철심 끝머리에 이렇게 수술 도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흉터를 내지 않고 하는 네. 시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선천성 말고 후천성에는 어떤 게 있나요? 후천성 질환들은 요즘에 너무 하이진들이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거의 없어졌는데요. 요즘에 하다하게 떠오르는 게 가와사키 질병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가와사키 병은 감기 같이 와요. 그래서 예. 고열이 5일 정도 있으면서 눈이 빨개지고 입술이 빨개지고 몸이 빨개지고 손발이 붓게 되면서 열이 5일 있는데 문제는 열이 5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심장 혈관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붓게 되고 결국은 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아. 그래서 요즘에 개원가에서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열이 되게 저희 병원에 큰 병원에 올 때는 열이 한 3, 4일 정도 돼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심장에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빨리 맞게 되면 심장에 오는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가장 후천성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좀 약간 숙지를 좀 하셔서 열이 5일 정도 있으면 눈이 좀 빨개지고 입술이 좀 빨개진다 그러면 큰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심장 초음파를 좀 시행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아 심장병에는 부모들의 관심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알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나요? 중요한 것들은 청색증을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애들이 주로 밖에서 뛰어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심장병이 있으면 되게 뛰어놀면서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히스토리 그 체킹이 상당히 선생님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우리 애기가 축구를 할 때랄지 운동장에 놀 때랄지 좀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꾸
나몰라라 하지 말고 유치원 선생님이나 우리가 뛰어놀 때 예. 애기가 다른 애들처럼 잘 뛰어노는가 쉬 주저앉는가를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 심장 세부 전문의 박종 원장과 함께 소아 심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참 자연스럽죠.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활동하며 100세를 누린다는 일명 활백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수병원 서진영 과장과 함께 뇌 건강을 위협하는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뺏어가는 치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과장과 함께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기억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 내가 네. 치매가 아닌가 하고는 의심하잖아요. 네. 치매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사람들은 치매를 병명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이제 치매는 병명이 아니라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인지 기능이 정상이셨던 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평소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직업 활동, 가정 살림, 취미 활동 등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치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치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네. 치매가 얼마나 흔히 발생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6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치매 환자도 급증해서 30년 후면 치매 환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치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사람들은 흔히 치매라고 하면 TV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중증 치매 환자의 모습만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치매 환자의 60%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초기 치매 상태입니다. 이런 초기 치매 환자들은 가벼운 건망증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이제 치매 증상이 발생한 후로부터 진단을 받기까지는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약 반절 정도는 아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인식의 변화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치매의 원인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약 70에서 80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치매는 혈관성 치매인데 뇌의 퇴행성 변화가 아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가 망가지거나 네. 이런 구조들 사이에 연결이 단절돼서 발생하는 치매이고 전체 치매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치매 중에는 파킨슨병 증상과 환시 증상을 보이는 루이소치 치매가 있고요. 또 성격 변화와 충동 조절 장애를 증상으로 하는 전두 측두 치매 같은 특수한 형태의 치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증,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등의 남용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 깜빡깜빡거리면서 건망증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건망증이랑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이라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 우울증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일시적인 건망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비교해 보면 건망증에서는 중요한 일들은 잃어버리지 않고요. 되게 사소한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네. 또 힌트를 주면 대부분 또 잊어버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점을 인정을 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치매는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지워지는 병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건 자체가 뇌에 이렇게 저장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힌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그 기억 장애를 지적하는 경우에 대부분 부정하거나 또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중요한 모임을 잊어버리고 못 나간 경우에 건망증 환자라면은 남들이 이걸 지적을 했을 경우에 아 미안해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나갔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지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치매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치매 검사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인지기능 검사하고 치매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한 뇌영상 검사, 혈액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전문 검사자가 환자와 1대1로 기억력을 비롯한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기능, 계산 능력 등의 인지 영역의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는 같은 성별의 비슷한 연령에 또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지신 분들의 평균 점수와 비교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 상태로 판정이 되면 MRI, CT 등의 뇌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치매가 있으면 뇌영상 검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발견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뇌의 위축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뇌가 위축되어 있고요. 네. 뇌 표면에 틈새가 넓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부위의 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소견입니다. 예. 혈관성 치매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던 뇌졸중의 흔적이 보이거나 뇌의 미세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백질 변성이라는 뇌 조직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 종양이나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질환, 수두증 등의 드문 치매의 원인 질환들도 MRI 검사를 통해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네. 중요할 텐데요. 이걸 조기에 치료하면 결과가 좋아지는 건가요?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인지기능을 젊었을 때 상태로 100%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초기 치매 상태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치매 치료는 이제 초기에는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지기능의 차이가 점차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연장시켜서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제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뭐 치매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약을 드시면 치매가 이제 걸리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의사들도 이러한 의심을 품고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군한테는 이제 치매 약을 투여를 하고 대조군한테는 이제 치매 약이 아닌 그런 밀가루약을 주면서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아쉽게도 치매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약을 투여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 치매 약을 투여했을 때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치매가 아니신 분들한테 약을 쓰는 것들은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치매 약물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는데요. 경미하게는 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시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몸의 쥐가 잘 나고 또 수면의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고요.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심장의 박동이 느려진다든지 또 이로 인해서 실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치매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효과는 볼 수 없으면서 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불필요한 부작용만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검사 없이 치매약을 미리 드시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그 치매 예방 차원에서 네. 뇌를 뭐 활성화시키면 좋다고 네. 해서 네. 뭐 활동이나 게임 같은 네. 거 많이 네.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평소에 인지기능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설사 치매 때문에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예. 평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활발한 두뇌 활동을 통해서 평소 인지기능을 높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술, 담배는 이제 자체가 뇌에도 직접적인 독성을 가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혈압 같은 당뇨, 혈압 당뇨 같은 그 성인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은 치매 약물을 드시는 것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치매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실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증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상에서는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짜증과 우울, 안면 홍조와 건망증까지 갱년기 증상은 참 다양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콩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요. 우유 속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은 우울, 불면,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크랜베리와 무화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준다고 하니까요. 콩, 우유, 크랜베리와 무화과 자주 드시고 갱년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